안녕하세요. 대한수면연구학회 주최로 오늘 숙면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클리닉의 주은연입니다. 지금 수면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수면연구학회에서 편집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오늘 순서는요, 이렇게 할게요. 수면이 왜 중요한가? 두 번째는 숙면을 할 때 세 가지 지켜야 될, 만족해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쾌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장 일반인 강의건 아니면 의사들 강의건 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할까요? 게다가 8시간 정도 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4시간 중 8시간은 3분의 1이죠. 인생의 3분의 1을 왜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잠에 쏟아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수면은 굉장히 인체의 중요한 과정인데요. 위에 빨간색으로 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잠에 대한 속설입니다. 어떤 사람을 보면 자는 걸 보고 죽은 듯이 잘 잔다 라고 하는 것. 두 번째는 코 골면서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잘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. 세 번째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젊었을 때처럼 자면은 나는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그때처럼 푹 자고 싶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수면에 굉장히 불면을 갖고 있는 것. 이것은 다 잘못된 속설이고요.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잠은요,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뇌 신경들이 관여하는 거예요. 잠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. 뇌를 위한 과정입니다. 그러면서 옆에 5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새로운 신체 조직을 성장시키고 치료시키는 과정이에요.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좋은 잠을, 양질의 잠을 충분히 취했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하는 과정이고 신체의 대사가 조절이 되고 면역 기능의 유지가 되며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.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면 이 5가지 기능에 다 지장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말로만 하는 수면은 여러 가지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. 우선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자야지 라고 하면 잠이 들랑말랑 하는 단계의 잠을 넌렘 수면의 1단계라고 해요. 1단계 잠인데 이 잠은 선잠이고요. 옅은 잠이고 자다 깨다 하는 잠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, 이 기간에 말을 시키면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. 물론 나중에 기억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 단계의 잠은 굉장히 좀 짧아야 해요. 그래서 전체 수면 중에 10% 내외여야 되지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잠들기 어려워. 잠만 들고 깨고 잠만 들면 깬다 라고 호소할 정도인 잠입니다. 그래서 1단계 잠은 좀 짧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 2단계로 잠이 깊어져요. 2단계 잠은 진짜 잠이고요. 규칙적인 호흡과 심박과 체온이 이루어져서 이때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.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이 잠은 내가 잤다라고 느낍니다. 보통 수면제를 먹으면 1단계를 휙 뛰어넘어서 빨리 뛰어넘어서 2단계 잠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깨지 않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게 돼요.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3단계가 굉장히 깊은 잠이고요. 이 모든 잠의 단계는 우리의 뇌파로 측정을 하는데 서파 수면이라고 해요. 서파는 굉장히 느린 파예요. 굉장히 느린 파고 1.5, 2Hz 정도 굉장히 느린 파고 이거는 회복의 단계입니다. 혈압과 호흡이 더 떨어져요. 그리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잠인데요. 그래서 최소한 전체 수면 중에 10%는 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3단계 잠은 나이를 먹거나 수면 질환이 생기거나 이후에 얘기할 잠을 방해하는 많은 음식,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요.
그래서 잠을 자고 나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이 3단계 잠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넌렘 수면 중에서 1, 2, 3단계까지 잠을 전체 잠의 75%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. 이 잠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기능 중에 하나가 근골격계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전날 운동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여 온몸이 피곤하고 아프지만 이 1, 2, 3단계가 적절하고도 적당한 시기에 발생한다면 다음날 잠을 자고 났을 때 그 피로가 모두 다 풀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1, 2, 3단계가 아주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바로 렘 수면이에요. 이 렘 수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까 넌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. 영어로. 이 렘 수면이 뭐냐면요. 특징적으로 굉장히 희한한 잠이에요. 눈동자가 굉장히 좌우로 빠르게 움직여요.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탁탁탁탁 튀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렘 수면이고요. 꿈을 꾸는 잠입니다. 꿈을 꾸는 잠. 전체 꿈의 한 90%가 이 렘 수면에서 발생을 하고요. 이때는 특징적으로 골격근이 마비가 돼요.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꾸기 때문에 꿈속에서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도록, 안 그러면 막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날아간다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꿈속의 행동이라서 그렇지 못하도록 조물주가 몸의 힘을 쫙 풀어놨습니다. 눈동자 움직임과 호흡금을 빼고.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단계인 뿐만 아니라 아까 그 3단계 깊은 잠 있죠. 그 잠과 이 렘 수면이 기억력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해요. 즉 낮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많이 얻지 않습니까? 이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다 기억을 해서 내가 그거를 기억을 상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정보가 그날 밤에 3단계 잠과 렘 수면에서 뇌 안에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 저장 장소가 있어요. 거기에 효과적으로 저장이 됩니다. 이 단계, 수면 단계 동안에. 근데 만일 내가 오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얻었으나 그날 밤에 밤을 새웠어요. 그래서 3단계나 렘 수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날 기억하는 정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양질의 잠을 자서 그 공부한 것을 내 머릿속에 잘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단계까지, 이 1, 2, 3 렘까지가 하나의 원 슬립 사이클이에요. 한 사이클. 보통 90에서 120분 정도가 지속되고요. 하룻밤에 이 사이클이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는 게 정상 성인의 수면 단계입니다. 그래서 수면 단계는 단순히 각각 퍼센테이지만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. 그래서 수면의 초반부에는 3단계 잠이 많이 나오고요. 수면의 후반부에는 렘 수면이 정상적으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잠을 자고 한 2-3시간 자고는 푹 잔 것 같은데 깨어나 잠을 못 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잠에 3단계 잠이 많기 때문이고, 새벽에 꿈꾸다 깬다고 하는 것은 렘 수면이 원래 새벽 4-5번째 사이클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좋은 잠은 각 단계의 잠도 적절한 퍼센테이지가 유지가 돼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, 많은 분들이 몇 시간 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상식적으로 이제 7-8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런데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. 그래서 7-8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18세 이상입니다. 이때부터 성인이라고 치는 거죠. 그런데 그 전에 청소년기 보십시오.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적정 수면 시간이 8에서 10이에요. 8에서 10. 이 파란색이 중간값이거든요. 최소한 7-8시간은 확보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매일매일 7-8시간을 자는 것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리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.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뒤에서 수면 부족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18세부터 65세, 75세까지 다 똑같으냐? 거의 비슷하고요. 노인층에서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나이 먹으면 잠이 줄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필요한 수면 시간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왜 그럴까요? 왜 나이 들어서는 더 잠이
줄어든다고 느낄까요? 그거는 전체 수면 시간이 줄는 게 아니고요. 잠이 조각나서 그래요. 무슨 얘기냐? 우리가 생각하는 잠은 밤에 자는 잠을 보통 얘기하죠. 밤에 한바우트로 쭉 자는 잠. 예를 들어 11시부터 6시까지 한바우트 쭉. 요 자는 잠이 나의 진정한 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보통 얘기하는데요. 젊었을 때는 그 한 바우트가 쭉 유지가 돼요. 하나의 에피소드가 유지가 되는데 나이를 들수록 잠이 조각이 나요. 예를 들어서 6시간 쭉 자는 게 아니고요. 3시간 자고 깨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도로 자면은 괜찮은데 도로 못 자고 1시간 이상 깨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나중에 새벽에 2시간 조금 자고. 그렇죠? 이게 정말 잠이 부서진 거죠. 그러면 그러고 나서 도로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. 새벽 2시에 깨서. 그러면 나는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오전 시간에 아침 먹고 10시, 11시쯤에 조는 경우가 많고 초저녁에 7, 8시에 또 조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24시간을 따진다면 이 수면이 한바우트가 아니고요. 하나, 둘, 셋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. 이걸 다 합하면 7시간은 돼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낮에 졸거나 초저녁에 조는 것은 잠으로 치지 않거든요. 낮잠도 치지 않고요. 그냥 밤에 내가 4시간, 3시간밖에 못 잔 거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 잠이 줄었어라고 하지만 전체 시간은 그렇지 않다. 잠이 조각나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나는 정말 잘 자고 있는가?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지만 가장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간 졸림증 자가진단표예요. 보시면 활동 8가지가 나와 있고요. 8가지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에요. 앉아 책을 읽어요. TV를 봐요. 회의석상 같은 공공장소, 극장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. 1시간 정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있어요. 혹은 오후 시간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. 혹은 앉아 누구한테 말을 해요. 점심시간 후 조용히 앉아 있어요. 혹은 차 운전하다가 몇 분 교통체증에 서 있습니다. 이런 8가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의 그때그때 졸리운 정도를 0, 1, 2, 3으로 표기하는 거예요. 0은 하나도 안 졸려요. 이건 보통 일주일, 최근 한 달 정도의 평균이에요. 그래서 하나도 안 졸리는 게 0이고요. 난 가끔 졸려요. 1. 종종 그런 것 같아요. 2. 난 매번 그래요. 3. 이거를 각각 표시를 하게 하죠. 저희가 수면 클리닉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점수를 매깁니다.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해보시면 매번 난 다 졸려. 그러면 24점이 돼요. 24점이 되는데 난 전혀 0점이 되죠. 0부터 24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. 하셨어요? 정상은 10점 미만이에요. 정상은 10점 미만이 졸음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10 넘어가면 주간졸음증이 있는데 이 주간졸음증의 원인은 되게 알 수는 없어요. 그러나 14부터 18 중등도 정도 되면은 대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검사하기 전이니까 이분이 만성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 게 아닌가?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호흡장애 같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사전 검사가 돼요. 그런데 19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원인과 플러스 기면병인가?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주간졸음증이 19점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는 대충 저희 사전검 조사가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될 게 평소 수면 시간입니다. 평소 수면 시간이 4-5시간, 5시간밖에 안 되는 분들한테 19점이 나오는 것은 질환 예측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 점수는 내가 아까 그 평균적인 수면, 그러니까 권장하는 수면 시간인 7, 8시간을 충분히 난 매일 자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15점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건 이분이 수면 질환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는 내가 잘 자고 있는지 나의 잠이 어떤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.